제가 질문을 몇 개 만들어 봤는데요. 챗GPT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전류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미세전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세전류는 우리 몸에 흐르는 아주 약한 전류를 말해요. 보통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로 측정되는데 이 전류가 피부나 근육에 자극을 주어 세포 활성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미세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건데요.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일반적인 전기값이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 집에 암페어 이런 수준입니다. 암페어, 1암페어, 2암페어, 3암페어 뭐 이런 수준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낮은 수준이 이제 마이크로 1000배 정도 작은 게 그 마이크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리암페어가 1000배고요. 마이크로는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보다 더 작은 그런 수준의 전기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로 주는 것을 좀 보면 인체 생리와 유사한 0.1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600 마이크로 암페어. 그러니까는 암페어가 1암페어는 1000 미리 암페어고요. 1000 미리 암페어는 이 100만 마이크로 암페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100만.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정도의 암페어 수준이다. 굉장히 적은 양인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도 이런 수준으로 흐른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미세전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미세전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챗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미세전류가 뭡니까? 네, 미세전류는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전류인데 우리 몸의 자연적인 생체 전류와 유사한 수준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해요. 보통 0.1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60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의 극히 미세한 전류를 사용하는데 피부나 근육에 자극을 주어 세포 활성화, 혈액순환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기기들이 피부 미용이나 통증 완화에 활용됩니다. 자,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세전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적은 양의 전류다. 마이크로 암페어 수준이다라는 거고, 이 전류라고 하는데 이 전류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자, 그다음에 전자기 파장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 속으로 무엇인가 들어간다라는 건데, 피부 속으로 이 미세 전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는 거냐? 요것도 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미세 전류가 피부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세전류가 피부에 전달될 때 실제로 들어가는 건 전자예요.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니까 피부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면 전자들이 세포에 자극을 주게 되죠. 이 과정에서 세포 활동이 촉진되거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전자도 들어가지만은 전자기장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자파장이죠. 전파와 자기, 자파, 자석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파, 이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자가 들어가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자기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 들어가는 게 있고,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전기라고 하는 거, 전자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이게 인제 몸속에 흐르잖아요. 흘러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몸의 피부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다음에 신경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다음에 림프를 통해서 또는 체액을 통해서도 흘러가는데, 어떻게 신경에만 흘러가냐 이거죠. 신경에 들어가서 근육을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피부에 전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신경에만 흘러가느냐. 자, 어떻게 신경에만 흘러갈 수 있을까요?
미세전류가 피부에 전달되면 신경을 포함한 여러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경에만 국한되어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 조직은 전기 자극에 민감하므로 미세전류가 흐를 때 신경이 더 쉽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신경을 통해 근육이 수축되거나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세전류 기기들은 이런 특성을 이용해 신경과 근육에 자극을 주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경을 타고 흐르는 게 더 강한 이유가 뭘까요? 신경이 전기 자극에 더 민감한 이유는 신경세포가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는 막전이의 변화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미세전류가 흐르면 이 막전이에 영향을 주어 신경세포가 더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전류가 흐를 때 신경을 따라 자극이 전달되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자, 신경에 전기가 흘러가게 되면 신경을 통해서 전달된 그 근육이 수축되는데 수축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전기가 신경을 통해 흐르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전기 신호를 근육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신호는 근육세포에 도달하면 근육세포 내에서 칼슘 이온이 방출되도록 촉진해요. 그래서 칼슘 이온은 근육 수축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전기 자극이 근육 수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칼슘 이온이 수축을 시켜주는 전기가 들어가면 칼슘 이온이 수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칼슘 이온 외에 또 작동하는 나오는 또 물질들이 있는데 그건 뭔가요? 네, 칼슘 이온 외에도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미오신과 액틴이라는 단백질도 근육 수축의 핵심 역할을 해요. 전기 자극이 신경을 통해 근육에 전달되면 ATP가 에너지를 제공하고 미오신과 액틴이 서로 결합해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수축되면 물질이 자꾸 나오고 물질이 사용되고 하는 것 같은데 칼슘을 자꾸 이용을 하게 되면 칼슘이 소모가 되나요? 아니면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도 계속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몸속에서 축적되거나 또는 부족하게 되거나 또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보통 근육 수축에 필요한 칼슘 이온이나 아세틸콜린은 일시적으로 사용된 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거나 재활용됩니다. 칼슘 이온은 세포 내 소포체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방출되고 다시 흡수되죠. 아세틸콜린도 신경 말단에서 분비된 후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재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과도하게 축적되거나 부족해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특정 질환이나 상태에서는 이런 균형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곽 사장님은 궁금한 거 없습니까? 네. 저는 뭐 갑자기 특별히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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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세전류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이 몸속에서 나쁜 것들은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미세전류 자극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다만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박동기 같은 전자기기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별 문제 없다. 이런 답변을 얻었고요. 네, 자, 전 네, 세계적으로 미세전류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게 없고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박동기라든지 뭐 임산부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처음엔 제가 아예 안 했는데 예, 세월이 흐르면서 테스트들을 많이 해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박동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달고 있는데 발이나 이런 건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예. 점점점 건강이 회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패치 가지고 목이라든지 등이라든지 뒤쪽에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손이나 이런 거는 쪼끔 이제 조심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임산부도 그냥 발 하시고 적당히 쪼끔씩 약하게 하시는 거는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인제 어쨌든 뭐 저렇게 답을 주니까 일단 박동기 나신 분이나 또 임산부는 그냥 쪼끔 뭐 조심하시면 음, 좋긴 하죠. 네. 네, 네. 자,
챗GPT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미세전류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주세요. 네, 미세전류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심장박동기나 의료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둘째, 임신 뒤의 경우고 전류 강도를 낮춰서 사용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해서 사용해야 해요. 넷째, 과도한 사용은 피하고 적절한 강도와 시간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챗GPT가 생각하는 그 미세전류를 몸에 이용을 했을 때 몸이 건강해지도록 하는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들, 어떤 것들에 도움이 되는지 한 5가지 정도만 말해 주세요. 네, 미세전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어요. 특히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둘째,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미세전류가 혈관을 자극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요. 셋째, 근육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 수축을 유도해 재활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죠. 넷째,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포 재생을 위해 미세전류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요. 탄력 개선이나 주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즘 얼굴 피부가 봄이 오기 때문에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세전류를 이용을 해서 얼굴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는지, 미세전류를 활용했을 때 얼굴 피부가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 얘기해 주세요. 네, 미세전류가 얼굴 피부를 개선하는 이유를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미세전류는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부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둘째, 세포 재생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높여주죠. 셋째, 콜라겐 생성이 활성화되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미세전류는 피부 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 피부권을 맑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미세전류가 피부의 미세 근육을 자극해 얼굴 윤곽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아주 대단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미세전류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이 에너지 생성량이 부족해져서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노화를 좀 더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몸속에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에너지 생산량은 또 노화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가 미세전류 기기다. 이 미세전류를 이용을 하면 온몸의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챗GPT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견을 말해 주세요. 네, 미세전류 기기가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촉진한다는 개념은 일부 연구에서 지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세전류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를 도와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를 노화 방지나 에너지 증가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는 것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미세전류가 세포 활성을 돕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곽 사장님, 마지막으로 네, 또 도움이 미세전류에 되었다니 대해서 기쁩니다. 하시고 또 싶은 궁금한 점 이야기 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뭐 챗GPT가 요즘은 AI 시대라서 똑똑해서 다 얘기해 줘 가지고 예. 제가 뭐 별로 할 말이 없네요. 구독자분들한테 또 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예. 뭐 이렇게 그냥 사용해 보시면 한 번 쓰는 거랑 매일 쓰는 거랑 한 달 쓰고 1년 쓰는 거랑 이 건강의 차원이 달라진다. 저는 뭐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뭐 12년 이상 이걸 사용한 결과 예. 뭐 건강 전도사가 됐고 또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예. 열심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상이라는 분께서요, 파동기 사용하고 있는데 속 근육도 생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이제 주셨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인바디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달이나 2달 있다가 보건소에 가서 인바디 체크해 보시면 대반의 표시가 납니다. 예. 자, 인바디 체크해 보셔라. 그런 말씀. 힘이 달라져요. 예. 벌써 힘이 달라지고 어르신들은 이 종아리가 탄탄해져요. 네. 네. 뭐 어차피 속입니다. 거기도. 예. 네. 자, 파동기 열심히 이용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몸속에는 에너지 생산량도 올라가고요. 얼굴 피부도 훨씬 더 좋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곽 사장님 함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